안녕하세요. 상큼유자쌤입니다. 스카이 12045님께서 저에게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자이스토리 기본 및 완성 공부할 때 구문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하고 해야 할까요? 공부할 때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 맞출 때 자세히 해석하면서 구문사항 및 단어 체크하면 되나요? 제가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우선은 자이스토리 교재는요, 구문 교재는 아니고 이게 유형별 독해 교재고요. 구문 같은 경우는 뭐 천인문 같은 교재가 이제 구문 공부잖아요. 둘은 좀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이 구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문 교재에서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있잖아요.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시켜보면은 독해를 잘 못하는 경우, 특히 막 간독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은 독해 안에 있는 어휘랑 어법, 구문이 잘 안 잡혀 있어서 문장을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문법적 요소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서 쓰이는 어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기초 문법을 단단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교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들 좀 어느 정도 기본은 안다는 전자에 수업 나가는 경우도 많고 내용이 빠진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얇은 그냥 개념을 다루는 교재로 다루고 그냥 보통 이론으로 넘어가는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문법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독해를 위한 문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독해를 위한 문법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초 문법 교재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교재를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교재가 이제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그 교재는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루니까요. 그것까지 공부하고 나서 이제 구문 독해, 뭐 천인문 같은 교재를 들어가는 거죠. 천인문 기본편이 저는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좋아요. 천인문 기본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문 독해 교재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재잖아요. 천인문 기본편이 왜 좋냐면 일단 우리 수험생들은 독해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보는데 그 교재 같은 경우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짧아요. 기초 수험생들은 긴 지문 못 읽어요. 근데 보통 강사분들의 공무원, 경찰, 소방공사분들 구문 독해 교재를 보면은 난잡하고 어렵고 길어요. 근데 천인문 기본편 예문들은 다 짧지만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문을 반복 연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문 독해 교재에서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모주, 보어 표시도 해보고, 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인지, 수식한 요소, 다양한 요소들은 가로 표시해서 주요 요소 위주로 보는 거고요. 외워야 할 구문들 동그라미 표시해서 구문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자이스트 독해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런 구문 독해 연습을 하고 나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유형별로 독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이유는 일단은 해석,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직도 직해, 끊어읽기, 어법, 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과외처럼. 그래서 이 교재는 인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강사님들, 뭐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기출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렵고요. 두 번째, 인강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 강사님들의 교재는 기출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연도별 기출 풀 때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자이스트 독해 같은 경우는 기본편, 완성편, 시전편 있는데
기본편 고1, 완성편 고2, 시점편 고3, 그리고 막 평가 문제도 있고 수능 문제도 있죠.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출이 아니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는 상당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 첫 번째, 유형별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수능이라서. 그래서 유형을 앞에서부터 만약에 하나 다 풀려고 하면요,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저는 주요 유형을 매일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완성,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유형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풀어주시고요. 이런 유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시간 내에서 나머지 유형을 뭐 요일별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뭐 하루는 주제 제목, 그 다음에는 뭐 일치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거죠. 두 번째는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을 풀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재고 풀거나 속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재고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 편입을 준비를 했었거나, 아니면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이 나왔던 수험생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이 자이스트 독해를 만약에 시간적으로 풀거나 빠르게 속독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문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속독을 하면은 내용 파악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러면은 독해 실력이 안 늘어요. 자이스트 독해 교재는 천천히 푸시되 내용 파악을 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파악을 한다는 거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의식을 하는 거죠. 아, 이 글은 지금 이거에 대한 글이구나. 그렇게 내용 파악을 해야지 빨리 읽더라도 계속 내용을 의식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막 해석을 본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읽고 넘어가되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문맥을 유추하는 거예요. 아, 해석이 안 되는 이 문장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계속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되었던 문장은 추후에 독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유독 약한 문장 구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자이스트 풀 때 구분 독해라고 생각하고 막 문장 구조 분석해야 되냐? 아니요. 독해의 취지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내용 파악해가지고 맞추는 게 취지지,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는 구분 독해에서 해야 하는 연습이에요. 만약에 문장 구조 분석 제대로 못하는데 자이스트 풀 때 또는 유형 독해 풀 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놓치고요, 계속 문법적으로 따지기만 해요. 그럼 독해 지문을 못 푸는 거죠. 일단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추하면서 맞추려고 내용 파악하면서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근거를 찾는 거죠. 정답은 지문 안에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예요. 뭐 재진수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을 피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근데 종종 독해를 하면서 독해가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어 강사로서는 세 가지 문제점이 보통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해석을 못하는 경우.
이거는 유효면 독해하기 전에 그 앞단계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가. 해석 못한다는 거는 문장을 못 읽는 거고, 문장을 못 읽는 거는 문장 안에 어휘, 어법, 구문이 안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수험생들은 앞단계부터 먼저 제대로 연습을 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파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읽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파 다 놓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다 표시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종종 있는 케이스인데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보기에는 다 답을 보여요. 그런 분들은 주관적 생각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는 거죠. 자, 근데 자연스레 독해에서 우리가 속독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속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초 문법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하고 어휘 암기하고 그리고 구문 독해로 직독 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해석을 시켜보면은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실제 시험 지문은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영어는 직독 직해로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구문 독해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문 독해 연습을 하면은 문장 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의수 독해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내용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유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나중에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독해 노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독해 노트를 만들 때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을 고서하는 이유는 풀 때는 할 필요 없어요. 풀 때는 최소로만 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은 풀고 나서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복습 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독해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나온 거고요. 독해 지문 잘 읽혀요. 그러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독은 돼요. 내용파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안 하면은 속독하면 내용파 다 놓치고 감독해를 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는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모르는 단어들은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이거든요. 그럼 그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 놓고 나중에 그 독해용 어휘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탐험 공부하면서도, 탐험 공부하기 전에도 볼 수 있고요. 자는 동안에 보면,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요, 하루에 한 60분은 더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되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무시 못하거든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또 많이 겹칠 거고, 그럼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또 빠진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의수의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할 필요 없다. 하지만 풀고 나서는 하자. 그리고 뭐 속독으로 읽을 필요도 없다. 그 속독으로 읽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사처럼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20문제 섞인 실전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자의수 독해는 내용 파악하고 답의 근거 체크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바로 닫지 보지 마시고 일단 앞뒤 문맥을 유추하시고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구조 분석하고 모르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독해 실력이 많이 향상되실 거예요.